안녕하세요. 텃밭 가드너 이정임, 이은정입니다. 지난번에 심은 무는 싹이 나고 배추도 쑥쑥 잘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시기엔 특히 해충의 피해가 많아서 자칫 소홀했다간 애써 심은 작물이 얇은 망사처럼 잎맥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시기를 잘 넘기고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해충의 피해는 줄어들게 됩니다. 배추가 작물에 흔히 나타나는 해충으로는 벼룩 잎벌레, 민달팽이, 진딧물, 배추 흰나비, 배추 좀나방, 파밤나방, 잎굴파리 등이 있습니다. 작물의 잎 주변에서 해충의 똥을 발견할 경우 중심부를 잘 살펴보면 애벌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는 발견하는 즉시 나무젓가락 등으로 잡아서 없애고 전용 약재를 살포해야 합니다. 벼룩 잎벌레는 고온기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작물의 어린 잎을 갉아먹는 해충입니다. 벼룩처럼 톡톡 뛰어다닌다고 해서 벼룩 잎벌레란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충은 작물의 잎을 작은 구멍 모양으로 갉아먹고 애벌레는 땅속에서 뿌리를 가해합니다. 무 표면을 갉아먹어 생긴 상처는 부패균의 침입 경로가 되기도 합니다. 벼룩 잎벌레는 비가 오거나 흐린 날에는 잎 뒷면에 숨어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벼룩 잎벌레 발생 시에는 배추 재배진에 배추 벼룩 잎벌레 서식처인 잡초를 제거하고 님 추출물, 고추 추출물 성분의 친환경 유기농업 자재로 방제합니다. 기온이 내려가면 해충의 밀도가 감소하므로 초기 방제만 잘하면 벼룩 잎벌레 피해 없이 키울 수 있습니다. 진딧물은 어린 잎 뒷면에 붙어 저백을 빨아먹음으로써 잎이 오그라들거나 말리는 직접적인 피해와 더불어 배설물을 통해 거름병을 유발하거나 바이러스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진딧물은 특히 날이 가물 때 심하므로 건조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작물을 키우는 중에 진딧물이 발생하면 적용 약재로 방제합니다. 9회차에 만든 난황류나 마요네즈 방제액도 효과적입니다. 배추 좀나방은 배추뿐만 아니라 무에도 피해를 줍니다. 작물의 잎 뒷면에서 피막을 뚫고 들어가 잎속을 갉아먹어 하얀 피막만 남기거나 심하면 구멍을 만듭니다. 이후 더 진전되면 잎맥만 남기고 잎 전체를 먹어치우며 배추의 결구된 부분까지 침입합니다. 배추 좀나방의 애벌레는 약재에 대한 저항성이 쉽게 생깁니다. 방제할 때는 같은 약을 2, 3회 연속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작용 특성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 가며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배추 흰나비는 배추가 작물의 잎 뒷면에 알을 낳고 유충은 3cm까지 자라고 몸 전체가 초록색이며 잔털이 많습니다. 유충의 색상이 식물의 색과 같아서 발견이 어렵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식물의 잎을 집중적으로 가해하며 애벌레가 더 자라면 작물의 잎맥만 남기고 먹어치웁니다. 배추 흰나비의 방제는 피해 포기에서 애벌레를 잡아 없애고 잎 뒷면도 잘 살펴서 알도 없애야 합니다. 미생물제인 BT제로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합니다. 파밤나방은 배추는 잎맥을 경계로 잎을 갉아먹고 잎 전체에 구멍을 냅니다. 특히 파의 피해가 큰 파밤나방은 작물의 생장점을 가해합니다. 도둑벌레는 밤나방의 애벌레로 몸 길이 2cm가량의 흑갈색이며 잡식성이고 배추의 속으로 파고 들어가며 배추를 갉아먹습니다. 도둑벌레는 자랄수록 약재에 견디는 힘이 강해질 뿐만 아니라 포기 속으로 파고 들어가므로 초기에 방제를 잘 해야 합니다. 달팽이는 작물의 줄기, 잎, 열매, 꽃 등 모든 부위를 갉아먹거나 상처를 주고 분비물을 남겨 작물의 품질을 떨어뜨립니다. 달팽이 트랩으로 맥주를 용기에 담고 담배 한 개피의 가루를 섞어서 저녁 무렵에 밭에 반쯤 묻어놓아 유인하는 방법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맥주 대신 막걸리를 사용해도 됩니다. 파굴파리는 잎의 옆잎과 피막 사이를 갉아먹는 애벌레로 수직 방향으로 줄무늬를 만들며 초여름부터 초가을까지 발생합니다. 발생 초기에 적절한 유기농업 자재를 구입하여 살포합니다. 가을에 주로 발생하는 고자리 파리 유충은 성충보다 더 큰 피해를 줍니다. 유충이 다 자라면 1cm가 안 되는 구더기처럼 생긴 애벌레로 식물의 뿌리 부분을 갉아먹으며 식물체를 가해하고 심할 경우 식물체 안으로 들어가 물과 양분의 이동을 방해하여 식물이 노랗게 변하면서 말라 죽게 됩니다. 습한 환경에서는 병균에 감염된 균을 작물마다 옮기고 다녀 피해가 더욱 심해집니다. 무에 주로 발생하는 병은 물음병, 시드름병, 뿌리혹병, 바이러스병이 있으며 배추에 발생하는 병으로는 물음병, 노균병, 무사마귀병, 바이러스병이 있습니다. 배추와 무는 고온다습할 때 생기는 물음병을 조심해야 합니다. 배추의 병해 중 피해가 가장 크고 작물체의 잎, 줄기, 뿌리에 병원균이 침입하여 썩게 만드는 병으로 한 번 걸리면 방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땅과 닿는 지상부와 지하부의 상처 부위에 반점이 생긴 후 점차 포기 전체로 퍼지며 흐물흐물하게 썩으며 심한 악취가 납니다. 배추는 특히 결구 시작될 시점에 발병이 많아서 애지중지 키운 배추를 한순간에 보내게 되면 너무 속상합니다. 물음병의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내병성이 강한 품종을 선택하고 물빠짐이 잘 되도록 포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종 심기, 제초 작업 등도 물음병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식물체에 상처가 나지 않게 주의합니다. 노균병은 늦가을 기온이 낮아지고 비가 자주 와서 습할 때 많이 발생합니다. 처음에는 배추의 긋잎부터 표면에 반점이 생기고 이후 잎 뒷면에 하얀 이슬 같은 곰팡이가 형성되고 후에는 잎맥 사이에도 갈색, 회백색의 반점이 발생하다가 점차 썩어 말라 죽게 됩니다. 난황류나 베이킹 파우더를 이용하여 방제 가능합니다. 노균병은 습할 때 많이 발생하므로 물빠짐이 잘 되도록 관리하고 저항성 품종인 씨알개 배추를 재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입니다. 검은 무늬병은 토양 속에 있다가 식물의 상처를 통해 감염됩니다. 초기에는 뜨거운 물에 데친 것 같은 원형의 병반이 잎에 나타나서 두 겹의 둥근 원형의 검고 작은 반점이 형성됩니다. 병반의 주위는 황색을 띠고 진전됨에 따라 색깔은 담갈색 또는 흑갈색으로 변하며 심해지면 잎이 누렇게 말라 죽습니다. 베이킹소다 2-3g을 물 2리터에 희석하여 매주 사용하면 곰팡이 병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베이킹소다는 많은 곰팡이 병의 방제 효과가 있으나 자주 사용하거나 농도가 높으면 약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난황류와 같이 사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바이러스병은 진딧물과 같은 매개충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진딧물을 방지하고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여 포장을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무바이러스병은 잎에 오글오글한 모자이크 증상, 잎의 기형, 오그라드는 증상이 나타나고 생장이 멈추거나 생육이 지연됩니다. 배추도 잎이 쭈글쭈글해지고 심하면 위축되고 기형 또는 결구가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는 방제법이 없으므로 병든 식물은 발견 즉시 깨끗이 제거합니다. 바이러스 내병성 품종을 선택하거나 식재나 파종 즉시 한랭살을 씌워서 진딧물의 접근을 차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드름병은 처음에는 생기를 잃으며 시들고 겉잎부터 시들어 아래로 늘어지면서 속잎까지 점진적으로 진전됩니다. 배추 겉잎의 반쪽 부분이 갈색으로 마르기 시작하는 증상이 시드름병에 해당합니다.
무는 잎이 노랗게 변하며 점차 엿병 가까이에 있는 뿌리 쪽부터 잎이 썩어서 떨어지다가 시들어 고사하게 됩니다. 시들은 병은 작물 중심부나 뿌리 위쪽이 물러지며 썩고 악취가 심하게 납니다. 발병 포장에서 사용한 농기구는 세척한 후 사용해야 합니다. 뿌리 혹병에 걸린 무는 잎이 오그라들어 아랫잎부터 늘어지고 뿌리에 크고 작은 혹이 생깁니다. 배추는 초기에 시드름 정세를 보이다가 긋잎이 벗겨지고 뿌리에는 혹이 생깁니다. 병든 뿌리는 갈색으로 변해 악취를 풍기며 썩다가 결국 포기 전체를 고사시키기도 합니다. 발병 후에는 방제가 불가능하므로 병든 포기는 반드시 초기에 제거하도록 합니다. 동행서울 친환경 농장은 합성 화학농약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천연물을 이용한 보호제나 미생물을 활용한 BT제 등 유기농업 자재로 공시된 약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친환경 약재의 선택은 11회차 동영상에 나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공시 유기농업 자재 조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 약재를 사용하기 전 포장지 라벨에 적용 대상 농작물을 확인하여 사용하고 적용 대상 작물과 병해충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질병과 마찬가지로 작물의 병해충도 방제 적기를 놓치면 약효가 떨어지고 방제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적기에 방제해야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약재의 사용 시기와 횟수에 대한 안전 사용 기준은 반드시 지켜서 살포합니다. 반드시 표준 희석 배수의 정량을 사용합니다. 살포액 조제 시에 피부 노출을 피하고 흡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살포 시 바람을 등지고 마스크, 장갑 등을 반드시 착용합니다. 살포 작업은 한낮 뜨거운 때를 피하여 아침, 저녁 서늘할 때가 적당합니다. 약재를 살포할 때는 약액이 작물 전체에 고루 묻도록 뿌려줍니다. 살포 후 남은 약재와 빈 포장 용기는 되가져가서 지시에 맞게 처리합니다. 남은 약재는 보관법을 확인하여 지시에 따라 보관합니다. 지금까지의 병해충 관리 방법을 정리해 봅니다. 작물을 튼튼하게 키워 병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주는 것이 성공적인 농사의 기본입니다. 작물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병이 발생했을 경우 병든 부분을 제거하고 심할 경우는 포기 전체를 제거합니다. 병원균은 건조에 약하므로 토양이 가습하지 않도록 배수 관리에 주의합니다. 밀식을 피하고 포기 사이에 통풍과 투강이 잘 되게 관리합니다. 병에 잘 걸리지 않는 품종을 선택합니다. 피해가 심할 경우 5 내지 10일 간격으로 BT 등 미생물 제재와 고삼, 님, 제충국, 고추 등의 천연 추출물로 만든 유기농업 자재를 2, 3회 방제 살포합니다. 병충해 관리는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참고하시면 성공적인 농사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차에는 병충해와 헷갈리기 쉬운 영양장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만나요.